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단어 공부하기 세 번째 영상이죠. 그쵸? 이번 영상에서 주로 다룰 내용을 옆에 이렇게 8가지로 쭉 한번 나누어 봤어요, 제가. 생각보다 좀 또 영상이 좀 길어지겠죠.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거기 때문에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단어 공부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영상을 올리기 전에 실제로 영상 순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상을 원래 제가 올렸어야 되냐면 이 5번에 있는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 공부 이 영상을 올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영상을 꽤 찍었었거든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찍었거든요. 근데 찍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떠올리기 힘든 단어 공부만 올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5번에 있는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 공부 이외에 그쵸? 예,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하실 때 1편, 2편에서 알려드렸던 거 이외에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하실 때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는 팁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단어 공부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1, 2편을 알려드렸고 이제 세 번째 영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8가지나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혹시나 여쭤보시게 되면 저는 이 4, 5, 6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 4, 5, 6번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한 개만 뽑아라 이러면 저는 4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는데 굳이 뽑아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제가 할게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선 제가 2번에 있는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 그 다음에 일상에서 떠오르기 힘든 단어 옆에 뭐 80%, 20%이 내용은 제가 2번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상에서 떠오를 수 있는 단어 혹은 일상에서 떠오르기 힘든 단어를 어떤 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한번 이제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어들을 정리한 단어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한 10초 정도는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10초 정도는 동안은 뭐 퍼즐을 누르시든지 해서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냥 재미삼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10초 동안만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와 일상에서 떠오르기 힘든 단어를 구별을 해놨는가 그런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각각 10초 정도 드리고 이 10초 이후에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단어들을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보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어들의 수준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들의 수준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더 어려워지는지를 보시게 되게 되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어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기본 단어라고 적어놨던 거, 뭐 좀 더 상세한 단어로 적어놨던 거, 왜 이런 명칭을 적어놨는지는 제가 이제 조금 그 순서가 되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1번부터 4번까지 1번이 좀 쉬운 단어, 4번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어 이런 순서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어떤 분들은 1번에 있는 단어조차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어떤 분들은 이 기본 단어라고 되어 있는 건 너무 쉽지 않냐 내 수준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 4번에 있는 종류 단어를 기본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는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진짜 뭐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최소한 이 정도 단어를 기본 단어로 두고 순차적으로 레벨을 올리는 이 정도를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은 신뢰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단어를 보셨을 때 이 단어보다 좀 더 쉬운 단어를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 단어라고 설정을 하시는 건 괜찮으나 이 기본 단어라고 제가 적어놓은 단어들보다 어려운 단어들을 실제로 기본 단어로 설정을 해놓으시는 거는 사실 좀 비추해요.
그렇죠. 아무리 쉬운 단어라고 하더라도 이 단어가 쓰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본 단어라고 적어놨던 단어들을 웬만한 레벨에서 그쵸. 외국 한 2년 이상 갔다 오신 분이 아닌 이상은, 이 제가 적어놨던 기본 단어 정도의, 꼭 이 단어들이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 수준의 단어들을 기본으로 두시고, 좀 더 어려운 단어, 좀 더 어려운 단어, 좀 더 어려운 단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설레발을 치게 되면, 아마 이런 태클을 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푸돈이란 단어를 이렇게 적어놨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한번 적어볼까요? 이 푸돈이라는 단어를 적어놨는데 아마도 어떤 분들께서는 푸돈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지금 적은 것처럼 푸돈 A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put A on B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은 이 A 목적어 위치가 A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가 예를 들면은 그쵸? put A on 이렇게도 되지 않냐. 제가 이런 거를 몰라서 안 적은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단어의 수준만 보시라고. 이 정도 수준의 단어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이 단어들을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덧붙이면 예를 들면 이 푸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좀 더 상세한 단어에 있는 feel like, seem 이런 단어들 look like, seem like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seem도 seem like라고 넣어볼까요?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실제로 feel 다음에 like만 나오는 게 아니고 feel 다음에 대절도 나오기도 하고 feel 다음에 바로 형용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더 파고 들어가면 feel like 다음에 일반 명사가 나오는 거나 feel like 다음에 ing가 나오거나 ing가 나오면 실제로 뭐뭐 같은 느낌이 들다가 아니고 그쵸? 아시죠?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적어놓지 않은 이유가 단어 수준만 보시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수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좀 제대로 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go up to, go down to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디에 올라가다, 어디에 내려가다, 어디까지 올라가다, 어디까지 내려가다 이거를 go up to the second floor, go down to the first floor 이런 게 아니고 그 숫자가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 숫자나 수치가 내려간다. 예를 들면 온도나 이런 것들 이런 걸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렵지만 충분히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 중에 아마 모르는 단어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사전을 찾으시더라도 모를 만한 단어가 이 upfront 이런 단어는 사실 pay 동사랑 같이 쓰이게 되게 되면 선불로 내다 이런 의미가 되죠. 많은 분들이 아마 선불로 계산하다 이러면 in advance라는 이 전치사구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in advance를 쓰셔도 대화가 통하긴 통하지만 이 upfront라는 단어를 실질적으로 원어민들은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 upfront 이런 단어는 제 영상의 섹션에 있는 you might not know this 이 섹션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high maintenance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단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high maintenance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사람의 성격인 성격을 나타내는 거를 실제로 이 어렵지만 충분히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캐테고리 안에 넣고 싶어서 그 대표적인 단어로 이 하이 메인테넌스라는 단어를 뽑은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이 메인테넌스라는 단어는 이런 거 단어 설명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뭔가를 계속 챙겨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하죠. 그쵸? 자 그리고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의 종류에는 요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상대적으로 좀 단어가 작긴 하지만은, 자, 첫 번째로 특별한 상황에서 단어. 요 상황이 아니면은 실제로 떠올리기가 힘들 법한 단어들. 그 다음에 어떤, 명칭들, 그쵸? 이제 딱 있는 명칭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설명이 좀 필요할 건데, 본인이랑 관계가 없어서 잘 안 떠오른 단어들. 예를 들면 제가 담배 피다를 예를 들었는데, 흡연자분들께서는 실제로 흡연에 관련된 예를 들면 put out a cigarette 이렇게 하면은 뭔가 불을 끄다라는 단어가 put out이거든요. 이거는 비단 이 담배 피는 거 말고에도 쓰여요. 이제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불 끄다라고 할 때도 put out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처럼 흡연자분들은 충분히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잘 충분히 많이 접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실 거고 공부를 하실 건데, 비흡연자들은 이런 단어를 쓸 생각조차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밑에 제가 남자 vs 여자 이렇게 적어놨죠. 이제 남자분들은 실제로 여성분들이 공부를 실제로 해야 되는 일상에서 잘 떠올릴 법한 화장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안 하실 수밖에 없고, 또 여성분들은 또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이런 것들, 게임할 때 어떤 유닛을 몇 시 방향으로 보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총을 쏘다 관역을 맞추다 이런 유의 단어들을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 종류로 제가 정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단어들을 한번 적어 놓으시고 제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번 기본 개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이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제 기본 개념은, 그쵸?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다시 하냐면, 많은 분들이 단어 공부를 한다든지,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단어 공부는 단어 공부만 뜻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단어, 구조,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은 따로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표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단어와 구조를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외워서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건데, 물론 그렇게 외워서 그냥 뻐벅거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연스럽게는 실제로 버벅거리지 않기죠. 그렇죠? 않기죠. 그렇죠? 예, 버벅거려서도 나와도 된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제 방법대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사실 제가 오늘 또 수업을 할 때 아마 다음 주에도 그 영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또 제가 보물 같은 영상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제 한마디만, 이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실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힘들어요. 다른 유튜버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유튜버 분께서 굉장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유학도 가셨고,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을 외국에서 보내서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저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 법도 할 것 같아요. 그 광고도 많이 해요, 이 유튜브 채널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실제로 원어민 여성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전에, 그쵸, 다른 유튜버 분들, 그쵸, 이제, 아로 시작하는 그분의 영상을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도 있고,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분이 영어를 말하는 게 실제로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분석도 해드린 적도 있고,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어서 간질간질거리는 이 영상도, 영상에서 영어 하시는 분도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버벅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좀 무시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자연스럽게 버벅거리지 않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버벅거림 현상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가시게 되면 실제로 버벅거리 현상이, 그쵸, 예를 들면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거에 버벅거리지 않고 말하기 말고도 포함되는 게 있죠. 발음이나 억양이나 액센트나 이런 것들이, 그쵸, 인토네이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었긴 하지만, 그쵸, 일단은 그런 것들은 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그런 영상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 알려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고 혹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쵸, 그리고 극복하기가 가장 힘든 게 이 버벅거리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말하기 이꼬르 버벅거리지 않고 말하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버벅거리지 않고 나서, 그쵸, 혹은 버벅거리지 않고 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최소한 알고 나서 발음 공부도 하고 인토네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억양 같은 경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뭐 표현 공부도 그때 가서 하고, 이렇게 저는 진도를 그렇게 잡아놓거든요. 일단은 자, 기본 개념은 이제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버벅거리는 거를 신경을 안 쓰시거나 나는 버벅거리면서 말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버벅거린 단어를 버벅거리지 않게, 버벅거린 구조를 버벅거리지 않게 공부를 하시려면 제가 누차 강조를 해드리지만 그 단어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미지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단어나 구조가 떠오를 때 같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이거는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 공부하는 방식 중에 제일 좋은 게 실제 그 상황에서 실제 그 사물을 봤을 때 실제 그 느낌이 느껴질 때 그 단어를 쓰면서 예문을 만들고 그 구조를 쓰면서 예문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자, 일단은 기본 개념은 넘어가고요. 이번에서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 80%, 일상에서 떠오르기 힘든 단어 20%,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도 이전에 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일상에서 제가 아까 전에 정리해놓은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의 종류, 이제 기본 단어, 좀 더 상세한 단어, 많이 상세한 단어, 어렵지만 충분히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요 정도의 수준의 단어들을 공부를 해서 안 버벅거리게끔 만드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라고 이제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 느끼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도 너 영어 정말 잘한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게 다시 이것도 기본 개념이긴 한데, 다른 사람 여러분 친구가 되시면 안 돼요. 물론 친구들이 다 유학 갔다 왔다, 뭐 외국 갔다 왔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영어를 생판 안 하는 친구가 봤을 때 잘한다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영어를 충분히 공부한 사람들 그룹 안에 있는데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잘하시는 게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버벅거리지 않고 잘한다, 이 잘한다의 개념은 실제로 그 잘함의 정도가 여러분들이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셨을 때 그게 이제 효과를 낼 때, 그리고 사회에 나간다는 개념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최소한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에서 영어 면접을 봤을 때 실제로 너 저 영어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잘하는 거다. 저는 개념을 그렇게 잡거든요. 그렇게 잡는데, 그렇게 잘하기까지 필요한 단어의 개수 중에 80%가 이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예요. 이해되시나요? 즉, 여러분들이 실제로 낑낑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막 이제 뭐 단어 공부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단어들의 거의 과반수는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기 입에 붙여야 되고 자연스럽게 버벅거리지 않게 나와야 되는 대부분의 그쵸,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 이번에 있는 80%, 20% 약간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95%대 5% 이렇게 해도 저는 공감이 돼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너무 간과를 해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자기 입에서 잘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제가 아마 네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릴 건데, 이제 제가 이 영상 마무리쯤에 네 번째 영상에는 어떤 영상이 될 거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번째 영상에서는 사실 이제 제 학생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단어 공부 네 번째 영상에서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면은 자기가 버벅거리면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골라서 뽑아서 공부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게 되면 실제로 본인 레벨에 맞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공부해요. 어려운 단어들을. 물론 그 단어가 일상에서 떠오르기 힘든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일상에서 떠오를 수도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기본 단어, 좀 더 상세한 단어, 많이 상세한 단어, 어렵지만 충분히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이 중에서 본인 레벨은 기본 단어 혹은 좀 더 상세한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상세한 단어를 공부하려고 낑낑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레벨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레벨보다 어려운 단어를 공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입에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잘 안 뻐벅거리고 말을 잘 해야 되는 단어들의 대부분은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떠오르기 힘든 단어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얘를 뻐벅거리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를 제대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영어를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상대방도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어려운 단어만 쓰거나 혹은 제가 이 어려운 단어 말고도 표현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볼까요? 어려운 단어만 쓰거나 아니면은 표현을 쓰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잘하게끔 보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그쵸? 자, 물론, 레벨이 높으신 분들께서, 예를 들면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표현을 쓰면 당연히 잘하게 들리죠. 그거는 누가 부정은 못하죠. 그런데, 레벨이 낮으신 분들, 근데 그 레벨이 낮다는 것도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단어의 수준이 한 요 정도 수준에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어떤 수준이 있는데, 요보다 높은, 위에 있는 어려운 단어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 수준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이 단어를 쓰려고 막 낑낑대면서 막 온갖 힘듦을 다 겪으면서 이 단어를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영어가 잘하게 들린다 혹은 진짜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 잘 돼 있으셔야 돼요. 기초가 탄탄해야만 실제로 그 위에 얹어지는 그쵸? 예를 들면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해요. 빛을 봐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면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으신 분들께서 이 어려운 것만 쓴다고 해서 이 어려운 거 혹은 어려운 단어 표현이 빛을 보지는 않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레벨이 좀 낮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문장 말한다고 칠게요. 자기의 의사를 한 10문장으로 표현한다 칠게요. 10문장을 말하는데 끝끝내 그 안에서 어떤 표현이나 어려운 단어를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자기가 공부하는 거, 꼭 쓰고 싶은 거를 썼어요. 그런데 그 쓰기 전까지의 과정이 별로 말을 못 했어요. 제대로 말을 못 한 거예요. 이 어려운 단어 표현은 끝내 쓰긴 했는데 이 전까지의 과정은 실제로 이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들로 구성이 된 문장들이거나 표현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요 과정들을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게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표현을 쓰거나 어려운 단어들을 쓰는 사람이 잘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쓰기 이전 과정 혹은 앞으로도 기본적인 것들을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나 어려운 단어가 빛을 보고 와, 이 사람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표현을 쓰고 아무리 좋은 어려운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단어를 쓰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전 과정, 그 이후의 과정을 제대로 말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절대로 이게 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의 종류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한 레벨이신 분들은 제가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 종류 중에서 있는 단어들도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의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렸던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라고 정리해 놓은 단어들은 다 좀 어려우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단어의 뜻을 알아서 끝끝내 썼어요. 끝끝내 썼는데 그 이전의 심플한 문장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정도 어려운 단어를 쓸 레벨이 예를 들면 이런 심플한 말 이렇게 예를 들면 별거 아닌 말을 제대로 못했다?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어려운 단어 혹은 이 표현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 거고요. 표현을 공부하는 굉장히 최적의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 건데 이 어려운 단어 그리고 이런 표현들 약간 고급 과정에 있는 본인 레벨보다 높은 것들을 실제로 지금 제가 옆에 적어놓은 이 80%에 해당하는 것들이 잘 받쳐줄 때 빛을 보는 거지 이 80%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 20%를 끙끙대면서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로 잘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단어 공부 4번째 영상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뽑아서 공부하는 단어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면 10명 중에 최소한 6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제가 다시 딱 지적을 해주죠.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지적을 해주는데 10명 중에 6명 이상 정도 되는 비율의 학생들이 처음에 단어 공부를 할 때 이 80%에 해당하는 그쵸?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단어 쓰면은 굉장히 잘하게 들릴 것 같아. 이런 수준의 단어를 공부를 해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전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녹음하는 거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이 친구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단어 수준을 모르고 있다 이러면 녹음을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뻐벅거린 단어들을 다 뽑아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뽑은 단어들 중에서 뻐벅거린 단어들을 제가 좀 흥분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제 학생분들은 좀 이렇게 좀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뻐벅거린 단어들을 뽑아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 뽑은 단어들의 레벨이 이렇게 딱 나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본인이 공부하는 단어들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쉬운 단어가 아니고 어려운 단어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명 중에 6명은 초반에 무조건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이제 당연히 이제 어려운 단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쵸? 자기 레벨을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레벨이 이런 단어들도 아직 내가 뻐벅거리는구나. 이런 단어들 먼저 기본으로 다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런 단어 입에서 나오면 잘하게 들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큰 거예요. 그쵸. 자, 일단은 세세하게 이거는 들어가지 말고 이전에 다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 떠오를 수 있는 단어가 80%라는 점. 절대로 여러분들 일상에서 떠오르기 힘든 단어에 집착을 하지 말고 일상에서 떠오를 수 있는 단어, 그런 단어들을 빨리 내 걸로 만드는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일상에서 떠오를 수 있는 단어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상에서 떠오를 수 있는 단어의 정리는 제가 따로 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게 뭐가 적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의 정리를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게 되면 그렇죠. 레벨이 높아질수록 단어 수준이 높아지겠죠. 의 수준도 높아진다. 그렇죠. 그런데 레벨이 높아질수록 단어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높아지냐면 상세히 이렇게 상세히 말하게 된다. 그렇죠? 상세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상세함의 정도 때문에 그렇죠? 상세함의 정도 때문에 단어의 수준이 높아진다. 상세함의 정도 때문에 그렇죠? 단어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딱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 단어들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첫 번째로 적었던 단어가 기본 단어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본인의 기본적인 행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행동, 정말 두리뭉실하게 하는 행동들, 제가 단어들은 좀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행동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1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처음에는 본인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들만 이렇게 일상적인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하시니까 탁 행동들만 말하시다가 조금씩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본인의 그렇죠? 기본적인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감정이나 생각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것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냐? 이건 이제 단어들을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비교를 위해서 엔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렇죠? 그럼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엔터리라는 단어 가지고 자, 두 번째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의 좀 더 상세한 혹은 자세한 행동 및 생각 혹은 감정 혹은 생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좀 더 상세한 거고 어떤 게 좀 더 자세한 거를 말하느냐 이거를 제가 엔터리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엔터리라는 동사
이제 이거는 이제 자세한 거랑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엔터리라는 단어는 실제로 원어민이 잘 쓰진 않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레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실 거예요. 어디에 어떤 장소에 들어가다, 방에 들어가다, 화장실에 들어가다 이렇게 할 때 아마 엔터를 처음에 레벨이 낮으신 분들이 쓰실 거고, 그 다음에 뭐 get in 어디, 아마 반대는 get out of 어디 이렇게 쓰실 거고, 그 다음에 레벨이 좀 있으신 분들은 work in, 뭐 work out of 이런 걸 쓰실 거예요. 이건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뭐 지금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엔터를 쓰시건 get in을 쓰시건 work in을 쓰시거나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엔터를 동사가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러면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가장 처음에는 행동적인 거고 두리뭉실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데 좀 더 상세한 걸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그냥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갔다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쵸?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문손잡이를 잡고, 그쵸?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을 하는 게 이제 실제로 레벨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일상적인 걸 잡아서 얘기를 연습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일상적인 걸 처음에 잡으실 때는 뭐 한 2-3시간 텀에서 한 10문장 정도만 하면 된다 했는데,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시간 텀이 줄어들고, 예를 들면 2-3시간 텀에서 뭐 2시간 아니면 1시간 혹은 30분 이렇게 시간 텀이 줄어들고, 분량도 10문장에서 15문장, 20문장, 30문장 이렇게 늘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늘리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 텀은 줄어드는데 분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행동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이 자세하게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분량이 10문장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10문장밖에 말을 안 하는데 시간 텀은 2-3시간이나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두림실하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간 텀도 줄어들고 분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행동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면 되고, 혹은 생각이나 감정들이 자세하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어떤 것을 마실 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delicious 이런 단어를 썼다. 그냥 it is delicious 이렇게 단순하게 끝냈다. 제가 이거 예를 들었는데도 온갖 생각이 나는데, 이런 분들도 태클 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delicious나 실제로 잘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일단은 레벨이 낮으신 분들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좀 delicious를 실제로 원어민이 잘 쓰고 안 쓰고 이건 버리고, 일단은 something is delicious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요런 것 때문에 맛있는 것 같아. 요렇게 그 생각이나 감정이 좀 추가가 되면 되고,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옴으로 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단어들을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그 단어들을 좀 보면서 보시게 되게 되면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사물 묘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상세해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feel 동사만 하더라도 I feel good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그냥 feel만 딱 적어놨는데, 좀 더 상세한 단어에서는 feel like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쵸? 물론 이 feel 뒤에는 like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형용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feel that절이 나올 때도 있고, feel like가 나오고 나서도,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feel like 다음에도 일반적인 명사가 나왔을 때랑 ing 형태가 나왔을 때랑 완전 의미가 다르죠.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게 있긴 하지만, 실제로 처음에는 feel good 여기서 끝났다가 기분 좋아 이렇게 끝났다가, 그쵸? 뭔가 좀 더 그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파고 들어가는 느낌, 그럼으로 해서 나오는 파생되는 단어들, 구조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본인의 좀 더 자세한 상세한 행동 및 감정, 생각,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고, 여기서 한 개가 이 타이밍쯤에 어떤 게 좀 추가가 되면 좋냐면, 이것도 2-1 적어볼까요? 이때부터 사물의 묘사나, 사물의 묘사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there is 뭐시기, 요 정도 그냥 심플하게, there is a cup, 이 정도 심플하게 사물이 있다 없다, 사물이 the cup is big 이렇게 그냥 진짜 심플한 사물의 묘사, 혹은 자기 행동이나 본인의 행동이나 생각, 감정이 아니고 타인의 행동 정도, 그쵸? 기본적인 행동 정도, 기본 묘사라고 적어놓을까요? 기본 묘사 아니면은 타인의 기본적인 행동 정도까지는 좀 내용이 나오시면 도움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많이 상세한 정도, 혹은 이제 어렵지만 충분히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정도에 해당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냐면 3번에 가시게 되게 되면 본인의 본인 혹은 타인의 그쵸? 굉장히 그쵸? 굉장히란 말을 넣어야 돼요. 자세한 혹은 상세한 행동 및 생각, 감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물의 묘사도 본격적으로 그쵸? 요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방향은 좀 이해가 가시죠? 처음에는 정말 기본적인 행동만 얘기했다가 조금 더 상세한 행동, 좀 더 상세한 행동. 그래서 레벨이 올라가시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레벨이 올라가는 확인은 또 원래 제가 학원에서 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레벨이 올랐다 다음 걸로 가자 이게 제 역할이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정도의 기본 단어는 안 뻐벅거리고 이 말 중요하죠? 안 뻐벅거리고 나온다라고 하시게 되면 실제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 방법은 시간 텀을 줄이거나 분량을 늘리거나 혹은 둘 다 같이 하거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이제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의 정리는 실제로 시간 텀이 줄어들고 분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생기는 현상, 그죠? 기본적인 행동에서 기본적인 감정, 생각 거기에서 좀 더 레벨이 늘게 되면 좀 더 상세한 행동, 그 다음에 좀 더 상세한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혹은 그때부터 약간 기본적인 사물의 묘사나 타인의 행동 정도, 기본적인 행동 정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쯤에 가셨을 때는 본인이나 혹은 타인의 굉장히 자세한 행동이나 뭐 생각이나 감정들, 그리고 사물의 묘사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이 레벨을 올리실 때 꼭 검증을 충분히 하시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 단어건 뭐 좀 더 상세한 단어건 많이 상세한 단어건 간에 절대로 본인의 레벨을 과신하지 마시고 이 레벨을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단어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기본 단어 정도야 다 잘 나오지 이러면 이 기본 단어들의 모양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어떤 게 추가는 뭐 하지 않더라도 모양이 바뀌었더라도 말이 잘 나오고 그리고 그 말이 잘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뻐벅거리지 않고 나온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이 기본 단어 정도는 내 거라고 판단을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과신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 기본 단어들이 모양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쓰기는 쓰는데 안 뻐벅거리고 말하시는 분들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의 레벨을 과신하지 마시고 기본 단어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을 들어가기 전에 3번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3번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어떤 단어를 뽑아서 공부를 할 건가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어의 수준이 이런 방식으로 바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주제를 맨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뭐 2-3시간 텀에 뭐 10문장 정도니까 두리뭉실하니까 이런 기본 단어들, 정말 기본적인 단어가 나오다가 주제를 조금 이제 시간 텀을 줄이고 뭐 예를 들면은 2시간으로, 1시간으로, 30분으로 이렇게 시간 텀이 줄어갈수록 그리고 분량이 처음에 10문장이었다가 뭐 15문장, 20문장, 30문장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쵸 뽑아서 공부해야 되는 단어들 역시 상세한 그쵸 기준으로 이렇게 레벨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뽑아서 공부해야 되는 단어에 대해서 뽑아서 공부해야 되는 단어에 대해서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 이번 4번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번 영상에서 이 4번이거든요. 4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뽑아서 단어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뽑은 단어들을 실제 예문 3개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하죠. 그리고 예문 3개 만드는 과정의 목적은 이 단어가 요때만 쓰이는 건 알 거다. 요런 모양으로만 쓰이는 건 알 거다. 그리고 요 위치로만 쓰이는 건 아닐 거다. 요렇게 머리를 좀 융통성 있게 유들유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문 3개를 만들려고 했고 이 이후의 과정이 실제로 지금 4번에
연관이 있는 일상에서 떠올리는 작업이죠. 사실 제가 이게 단어 공부 두 번째 영상에서 일상에서 떠올리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사실 여러분들께 단어 공부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누가 저한테 혹시 물어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일상에서 떠올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제가 올린 영상을 제 학생들한테 봤냐고 물어봤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제 영상들이 그렇게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아니지만 봤냐고 물어보면 봤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영상이 길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이 떠올리기를 실제로 제일 중요하게끔 느낀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내가 강조를 좀 덜 했나, 뭔가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긴 들던데, 일단은 이 떠올리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 떠올리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떠올리기를 할 때 더 도움이 될 법한, 이렇게 하면 저 더 잘 떠올릴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이 4번에서 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떠올리기를 중요하게 인지를 하고, 이 떠올리기를 했을 때 단어를 그냥 머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머리가 기억했던 것을 실제로 입에까지 나오게 하고, 이 입에서 나올 때 자연스럽게 안 뻐벅거리고 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일상에서 떠올리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거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한테서는 실제로 이 4가지 중에 최소 한두 가지 정도는 이제 실제로 그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은 타인을 보며 떠올리기. 타인을 보며 떠올리기. 그렇죠?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을 보고도 단어가 떠올라야 함. 자,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까요? 뭐 버스 같은 거를 타다 내리다라고 할 때 그 행동적인 거를 말할 때는 실제로 get on 아니면 get off를 쓰거든요. get on bus, get off bus 이렇게 쓰거든요. 물론 take a bus, take를 써도 되지만 get on, get off가 실제로 뭐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많이 써요. 이제 타는 행위를 말할 때. 자, 그러면은 본인이 탈 때, 내릴 때만 쓴다고 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하루에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거나 아무리 환승을 하시더라도 4번, 5번 이상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만 보더라도 횟수가 몇 번이어야 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일상에서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안 떠오르는 이유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잘 발생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혹은 그런 상황이 몇 번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타인이 그런 거를 하는 걸 봤을 때 자기가 어떤 단어를 공부했는데 그 공부했던 게 행동에 관한 거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행동에 관한 것을 자기가 할 때만 떠올리는 게 아니고 타인이 할 때 보고서도 떠올릴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이 타이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떠올리기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할 때만 뭔가 떠올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할 때도 그렇게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로 자기가 할 때도 떠오르고 다른 사람이 할 때도 떠오르면 실제로 의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get on, get off 같이 굉장히 일상에서 잘 떠올릴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일상에서 잘 떠오르기 힘든 것들, 제가 아까 전에 일상에서 다 떠오르기 힘든 단어의 종류 중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본인이랑 관계가 없어서 잘 안 떠오른 단어, 이런 캐테고리가 있죠. 그렇죠? 이 카테고리에서 담배 피는 거를 제가 적어놨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은 담배를 안 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담배를 안 피시는데 방금 전에 담배불을 끄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자기가 말하면서 우연하게 나왔어요. 물론 실제로 정말 기본적인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담배를 안 피게 되게 되면 그 담배를 피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타인의 행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거를 공부하는 초반이신 분들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이 초반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신 분들은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인데 옆에서 누가 담배 펴서 싫었어, 뭐 이 정도 내용은 나올 법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나왔던 단어인데 공부를 한다. 그런데 이 단어를 공부를 했는데 이 단어는 내가 일상에서 담배를 피지 않으니까 내한테 빨리 내 걸로 만들기가 힘들다, 이러시면 실제로 자기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담배 피는 걸 봤을 때 그게 떠오르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 단어가 자기께 굉장히 빨리 되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를 얘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입이 기억하게 하는 때 가장 중요한 컨셉은 일상에서 떠올리는 건데 그 일상에서 떠올리는 게 왜 그 도움이 되냐면 그 상황과 그 느낌과 그 사물,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같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입이 빨리 기억을 하고 빨리 입에서 익숙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굳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봤을 때 그 이미지나 그 느낌이 전달이 되게 되면 실제로 기억이 잘 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주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도 아까 개론이나 개로프 이런 것 같이 자기가 할 때뿐만이 아니고 타인이 할 때도 떠올릴 수가 있게 되게 되면 떠올리신다면은 그렇죠, 굉장히 잘 있게 빨리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들 중에서 본인이랑 관계가 없어서 잘 안 떠오르는 단어들은 실제로 타인이 하는 걸 보시더라도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두 번째는 실제로 해봐라. 그쵸? 예를 들면은 이것도 행동적인 단어이긴 한데 행동적인 단어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단어를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무릎 꿇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무릎 꿇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단은 knee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긴 쓰거든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무릎 꿇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단어는 get on someone's knee, get on my knee 이렇게 get on 예를 들면은 get on her knee 이렇게 get on 소유격 knee 이렇게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예를 들면은 너무 자주 쓰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일부러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 예를 들면은 너무 이렇게 자주 할 법한 행동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거를 해보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면 이거는 제 학생들은 꽤 들어봤을 만한 내용인데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단어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단어들을 쓸만한 상황이 되게 되면 입에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를 저보고 지금 기억하라고 하게 되면 팻다운인 것 같아요. 이 단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실제로 팻다운 프로시듀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팻다운이 뭐냐면 여러분들 공항 가면 검색대에서 이런 기계 같은 걸로 몸 이렇게 수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팻다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pat someone down 예를 들면 he is patting me down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그 기계로 쭉 이렇게 훑으면서 금속이 있나 없나 이런 거 확인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한두 번 정도 원어민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떠올라서 그 당시에 빨리빨리 못 써서 좀 뻐벅거리면서 나왔던 게 느껴져서 저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 단어를 실제로 그 광경을 보고 쓰려고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타인을 보고 단어를 떠올려야 1번이라도 관계가 있는 건데 공항까지 갔어요 실제로. 가서 예를 들면은 가면은 제가 그 안에 여권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진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면 그래서 밖에서 이제 실제 말하면은 누구 기다리거나 배웅하는 것처럼 이게 문이 잠깐 열릴 때 이렇게 하는 광경을 보고 실제로 그 상황을 영어로 말해보고 물론 그 단어만 한 건 아니지만 여러 단어들을 실제로 그 공항 일부러 가서 그렇게 해봤어요. 왜냐면 공항 갈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이 정도까지면 공항까지 가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간단하게 아까 무릎 꿇다 이런 것들 그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건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팔을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대고 앉아 있다 이렇게 팔을 책상에 걸텄다 이런 거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시나요? 이런 것들 실제로 일상생활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물론 이 단어는 좀 상세한 단어긴 합니다. 상세한 단어긴 해요. 그런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하고 내가 자주 하는 행동인데 그쵸? 이게 예를 들면 잘 안 떠오르거나 잘 입에 안 붙거나 이러면 실제로 그 행동을 하거나 그쵸? 이렇게 해보거나 아니면은 1번에서 말한 것처럼 타인을 보고 떠오르셔도 되고 그쵸? 근데 실제로 해보거나 이렇게 실제로 해보시게 되게 되면 그게 좀 기억이 훨씬 더 잘 자리를 잡으세요. 그러면은 약간 행동이나 이 느낌, 행동할 때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이 단어랑 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무릎 꿇거나 이런 팔 이렇게 책상에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시간이 요구하거나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선반 위에 뭐를 올려놓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팁이었고요. 자, 세 번째 팁이 뭐냐면 사물을 보고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단어가 떠올라야 함.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의 명칭이나 혹은 그 사물을 뭐 예를 들면 컵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쓸 수 있는 동작 이런 것들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 컵을 그냥 보고도 떠오르시면 도움이 되세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컵이란 단어는 당연히 그냥 또 쉽기도 하고 떠오르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손잡이 뭐 이런 것들 그쵸. 이것도 근데 사물이기 때문에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어요. 공부를 하셨다면. 그런데 예를 행동 같은 거, 어떤 연상되는,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잡다. 그쵸.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놓다. 아니면 쏟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사물을 봤을 때 같이 연상이 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있어요. 실제로 담배꽁초는 진짜 뭐 보고자 하면은 뭐 널려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담배꽁초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담배꽁초를 실제로 영어로 그쵸? cigarette 그쵸? cigarette 알거든요. 그쵸? cigarette 그쵸? butt이라고 합니다. 그 담배꽁초라는 단어를 cigarette butt이라고 하거든요. 이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려드린 거고, cigarette butt 이 담배꽁초를 봤어요. 그러면은 그 담배꽁초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연상이 되시면 좋냐면 이 담배를 피다라고 할 때 뭐 스모크 뭐 이런 단어들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그 본인이랑 관계없으면 잘 안 떠오르는 단어에 알려드렸던 그 put out 끄다라는 단어들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연상이 되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예를 들면은 뭐 그 행위를 실제로 하고 있을 때 떠오르거나 아니면은 뭐 타인을 봤을 때 떠오르거나 이런 것 같이 실제로 좀 흡사한 조금 뭐라 해야 되죠? 효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1, 2, 3번 전부 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떠올리기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들이 나타나면 제대로 공부합니다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좀 더 잘 떠올리실 거고 떠올릴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라는 것도 제가 같이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물을 보고도 직접 간접적으로 단어가 떠오르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기. 자, 이 반대로 생각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더 많이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군요. 이제 떠오를 때 좀 더 잘 떠올릴 수 있는 팁, 이걸 알려드리는 건데,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통체증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통체증을 사실 traffic jam이라고 말을 하고, 뭐 congestion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근데 traffic jam이라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을 탈 때는 당연히 뭐 그 교통체증이 없겠죠.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가 안 막혀요. 그러면은 교통체증이 없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좀 더 많이 떠올릴 수 있으세요. 자, 한 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좀 더 이 예가 좀 더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샤워 같은 거 하실 때 화장실에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수증기가 많아져서 거울이 뿌얘지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겨울이 수증기 때문에 뿌얘지는 경우. 그거를 영어로 뭐라 하면, 제가 적어 드려 볼게요. The mirror. The mirror becomes, 아니면 becomes가 낫겠는데, is fog이라고 해요. 이 fog이 안개 끼니란 뜻이죠. 그렇죠? 실제로 수증기 때문에 뿌얘진 거를 the mirror is foggy 이렇게 fog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거울이 뿌얘지는 거는 대부분 여러분들 목욕탕 가거나 샤워할 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이럴 때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공용 화장실을 가게 되면 실제로 거기 수증기가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울이 foggy한 거를 못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공중 화장실을 가셨을 때 the mirror is not foggy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게 되게 되면 생각하실 수가 있다면 실제로 훨씬 많이 떠올릴 수 있으세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실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이 네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 1,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3번,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적용이 조금 1, 2번보다는 덜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지금 더 효율적으로 단어 떠올리는 법, 이 네 가지는 사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거를 제가 조합해서 알려드린 거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1, 2번 정도는
실제로 이 단어 떠올리기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 중에서 1, 2번은 제대로 떠오르는 학생들이 1, 2번은 되는 학생들이 꽤 많았고요. 3, 4번까지 되는 학생들은 조금 적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충분히 참고로 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것도 되시고요. 제가 단어 떠올리기 할 때 실제로 의지가 조금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인위적으로도 떠올리려고 해보셔라. 그리고 그 인위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하실 때는 이 네 가지를 다 해보려고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자연스럽게 떠올리시는 분들은 이 1, 2번 정도는 자기가 되는지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3, 4번까지는 아닌다고 치더라도. 자, 그러면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5번에서는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의 종류에,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 종류의 공부라고 적어드렸죠. 실제로 이런 특별한 상황, 그쵸? 다시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 적으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잠깐 보면은, 이렇게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특별한 상황의 단어, 그 다음에 명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랑 관계없이 잘 안 떠오른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명칭 이런 것들은 실제 그 특별한 상황에서 떠올리는 게 가장 기억이 잘 되세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상황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이 되시려면 가장 그래도 좋은 방법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 공부를 할 때 이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를 자기 걸로 만들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공부했던 단어가 실제로 떠오르고 그런 특별한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 단어를 떠올리시고 떠오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실제 그 서양의 공휴일 같은 경우는 그때가 되게 되면은 또 공부를 하시고 예를 들면 Thanksgiving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4월 1일 그 만우절 있죠? 영어로 Fool's Day라고 하거든요. Fool's Day 이런 거라든지 뭐 크리스마스는 다 아실 거고 이런 명칭들을 실제 그때가 되면 또 공부를 하실 건데 지나게 되면 또 잊어버려지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시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실제로 이 메리라는 단어를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말고 원어민들이 유일하게 일상일 때 제일 많이 쓰는 상황이 있어요. 딱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 more, the merrier. 이게 the more 구조죠. 그렇죠? the more, the merrier. 실제로 이 표현은 뭐 원어민들이면은 다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유일하게 Merry라는 단어가 Merry Christmas 말고 유일하게 일상에 쓰일 때가 the more the merrier. 쉽게 이거 해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the more the better 이거랑 흡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면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재밌으니까 Merry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잘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저럴 때는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 재밌어서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 재밌어서 기억하는 것과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아마 재미없는 것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재밌어서 기억하는 것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7번에서 그쵸? 7번에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제가 이걸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재밌어서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기억이 그러니까 Merry라는 단어가 이럴 때도 쓰는구나 라고 하려면은 실제로 아마 이 Merry Christmas를 쓸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셔야 그쵸? 실제로 이걸 쓸 수 있고 기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실 거예요. 그러실 겁니다, 아마. 그쵸? 왜냐면 Merry라는 단어를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Merry Christmas라고 할 때만 쓰는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특별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특별한 단어들은 그 상황이 되거나 그 상황이 실제로 자기한테 오거나 연출이 되게 되면 그거를 떠올렸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기억이 잘 되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일상에서 이런 단어들을 공부하고 싶다면 그 정도 이런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를 공부할 수준이 되는 정도이신 분들이 이런 단어를 꼭 공부를 해야 된다면 가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특별한 상황의 단어에서 자, get over someone이라고 적어드렸죠. 이 get over someone이라는 단어, get over someone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이제
뭐 연인들이 특히나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그렇죠? 아, 이 사람을 좀 잊어야 돼. 나는 이제 이 사람을 내 기억 속에서 없애야 돼. 뭐 이런 의미거든요. Get over someone. I have to get over my ex-boyfriend. I have to get over my ex-girlfriend.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없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을 내 입에 익히려고 해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실제로 가정을 하는 게 가장 빠르세요. 자기 혼자 할 때는. 혹은 이거부터 일단 혹은 좀 이따 하고요. 일단은 그쵸. 예를 들면 뭐 if I break up with my girlfriend, 뭐 예를 들면 to get over my girlfriend, what I have to do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실제로 일상에서 이런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단어, 명칭, 그쵸. 본인이랑 관계가 없어서 잘 안 떠오르는 거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get over someone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다른 친구가 나 헤어졌어 이럴 때도 당연히 떠올라야 되겠죠. 이거는 실제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타인이 할 때, 그죠. 타인이 뭔가를 할 때 그 단어가 떠오르는 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혹은 뭐 사물을 봤을 때 직접 간접적으로 떠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말은 좀 안 되지만 이 펜이 내 옛날 여자친구가 사준 건데 이 펜을 보니까 그렇죠. 옛날 여자친구랑 사귀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어떻게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지? 뭐 이렇게 상기하면서 떠올릴 수도 get over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상에서 실제로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나 명칭이나 본인이랑 관계가 없어 잘 안 떠오르는 단어를 공부하시기는 방금처럼 타인이 무슨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혹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연상이 되는 것들 이래도 되지만 이거 말고도 가정을 하시게 되게 되면 그쵸 일상생활에 충분히 많이 떠올릴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적어드렸던 단어 중에서 예를 들면은, get back에서 이거는 실제로 조금,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revenge, benji, 이런 단어처럼 복수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실제로, 기분 나쁜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이러면 좀 상상을 하시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적어드렸나? 어쨌든, 이렇게 가정을 하시게 되게 되면 충분히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완성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가정을 좀 하시다 보게 되면, 이런 류의 구조, 이런 류의 단어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단어들이 될 겁니다. what if라든지 if라든지 assume, 그쵸? remind, imagine, 그쵸? possible, possibility, chance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법 if만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그게 실제로 진짜 안 일어났지만 일어날 법한 얘기를 할 때 레벨이 일상에서 떠오를 수 있는 거를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if 가정법을 쓸 때는 실제로 일어날 법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연습이 되셔야 되는데 이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를 공부를 하시는 그 정도의 레벨이 되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런 if 가정법 이런 것들 이런 거랑 관련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쓰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가정을 하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조금 어려운 단어 일상에서 맞닥뜨리기 힘든 단어들도 충분히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공부를 할 때 가장 그쵸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은 가정을 하려고요. 그 다음에 타인이 그쵸 타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뉴스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뉴스나 아니면은 그쵸 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실제로 그쵸 그런 내용을 말하는 책이라든지 그런 뉴스 중에 어떤 내용 중에 요런 내용이라든지 이러면은 가정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거를 통해서 그쵸 그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되죠. 이런 거를 통해서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물을 보면서 연상 그쵸?를 보면서 연상 이렇게 하시게 되면 충분히 되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아마도 진짜 못 떠오를 만한 단어가 없어요.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도 실제로 가정을 하게 되면 다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들을 위해서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이라는 거는 사실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어 공부를 할 때 일상에서 떠올리는 게 가장 그쵸 효력이 있는 이유가 그 단어에 해당하는 구조에 해당하는 이미지나 느낌이나 아니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내 입에 빨리 붙는다는데 실제로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들을 공부할 때 가정을 하시게 되게 되면 그 느낌이나 그 상황이나 그 이미지는 있으실 수 있는데 이 4가지가 실제로 일상을 떠올리는 것처럼 눈에 딱 보이고 자기가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일상에서 떠올리는 것보다는 효과는 없으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떠올리는 게 자주 떠올리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자주 말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일상에서 많이 떠올리고 많이 말해보려고 하시게 되게 되면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 가정을 한다라는 게 가장 그래도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고 내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나 타인이 뭐 친구가 그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뉴스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나 책을 내가 보고 있는 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재수 이렇게 하면서 떠올리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 공부했던 단어를 연상할 수 있는 사물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상이 되게 되면 충분히 또 떠올리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그나마 가장 이상적일 거고 가정을 하시게 되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이런 구조가 자주 쓰이실 거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6번을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5번에서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 종류 공부해서 한 가지 빠뜨려 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개만 더 추가를 할게요. 5번에 추가. 그쵸?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 공부에 한 가지 더 방법적인 걸 추가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이제 그 단어에 해당하는 그런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면 실제로 그 관심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뭐 책을 보고 기사를 찾아보고 아니면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와 얘기를 많이 나누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실제로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많이 연출이 되시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전에 빠뜨린 것 같고 관심을 가지시면 되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게 되면 본인이랑 관계가 없어서 잘 안 떠오르는 단어 있죠. 예, 남자분들은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뭐 화장품 이런 거라든지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이런 거라든지 본인이 관심이 없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여자분들은 뭐 요즘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남자분들이 좀 더 많잖아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뭐 축구 이런 것들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에 좀 더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죠. 남자친구분께서 여자친구분이 그 화장품 사러 갔어요. 아니면 여자친구 굳이 안 하셔도 뭐 누나나 동생이 여동생이나 이게 뭐 화장품 사러 가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갈 때도 있잖아요. 요즘은 뭐 좋아서 가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제 억지로 이제 가셨다고 치게 되게 되면 그냥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조금 가지는 거죠. 막 억지로 화장품을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화장품을 쭉 보면서 뭐 파운데이션 이런 거 보게 되면 예를 들면은 뭐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이겠죠 영어로. 근데 뭐 톡톡 두드리다는 영어로 뭐라 하지? 그렇죠. 이렇게 정도만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그 분야에 조금 예를 들면은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좀 되시겠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아이라이너 그리다 뭐 그쵸. 이런 거는 뭐라고 하지? 이런 거 조금이나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명칭을 좀 더 공부하실 수 있겠죠. 제가 조금만 더 썰을 좀 풀어드리게 되면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사실 꽤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0번 이상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그 사진 현상하는 거 있죠. 이제 뭐 여러분들 영화 같은 때 보게 되면 억수로 그 껌껌한 방에 들어가서 빨간색 조명이 있는 데 가서 물에 이렇게 사진 원본을 찰랑찰랑 해서 걸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한국말로 적어놓고 이제 저보고 영작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영어로 만들어 놓고 이 표현이 맞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도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도 그 명칭들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원어민 같이 일하는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재밌는 게 걔도 몰라요. 제가 한국말로 그 친구가 한국말로 적어줬던 거를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아무리 영어로 걔한테 알려주더라도 걔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명칭 이런 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썰이긴 하지만 일부러 그런 카메라 관련된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면 학생이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긴 하지만 저도 제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조금 확장된 정도까지만 공부를 했지 좀 심하게 확장을 시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약간 쓸데없는 것들도 선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냐면 꽃 이름까지 막 공부를 했었어요. 꽃 이름까지. 그래서 실제로 그 꽃을 볼 수 있으면은 보고 저도 역시 떠올리려고 하려고 했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구글에서 사진 같은 거 보면서도 이미지를 그 단어랑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본인이 관심이 없지만 이 일상에서 떠올리기 힘든 단어에 이런 단어에 해당하는 주제가 실제로 내가 어디 가서 쓸 법하다. 아, 이런 얘기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충분히 나올 법하다. 예를 들면 원어민 친구를 만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원어민 친구들이 많겠지만 여자들끼리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의 여자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 뭐 화장품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실제로 저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주제가 이 단어가 나올 법한 주제가 자기가 예를 들면 충분히 어떤 자리에서 면접이건 외국인 친구건 그렇죠 충분히 나올 법한 주제라고 하게 되게 되면 조금 그래도 완전 디테일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까지 말씀을 드렸고 6번을 들어가 볼까요? 이 6번은 사실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꼭 한번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한 단어가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쓰일 수가 있는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실제로 외우는 공부 방법 하시는 분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 공부 방법 안에서 단어를 뽑게 되게 되면 뻐벅거린 단어를 뽑게 되게 되면 그 단어를 3가지 예문 3개 정도로 예문을 만들면서 모양을 다르게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가 이런 모양으로만 쓰일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로 들고 온 단어가 동사인데 실제로 동사가 가장 변형이 많긴 해요. 이제 명사나 형용사나 이런 부사나 이런 품사들은 실제로 조금 위치가 조금 바뀌죠. 모양이 이렇게 막 바뀌진 않죠. 약간씩 바뀌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부사인데 예를 들면 전치사구, 물론 이제 또 문법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부사 전체 안에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물론 이제 전치사구는 형용사도 쓰이긴 하고 태클 거실까봐. 근데 일단은 부사인데도 전치사구랑 같은 의미를 가진 애도 있고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전치사구나 뭐 이제 부사라든지 아니면 형용사, 명사인 이런 애들은 다른 품사들은 좀 이렇게 위치가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동사가 특히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뽑은 단어는 실제로 제가 좀 전에 영상 초반에 알려드렸던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의 종류 중에 있는 단어 give out을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give out이 기본적으로 나눠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죠, 그쵸?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국말로 쭉 적어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실제로 영작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give out에 ing를 붙이거나 앞에 to를 붙이거나 뭐 by ing를 붙이거나 여러 가지 모양을 쓰셔야만 전치사구를 넣거나 이래야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의미로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 나눠주다는 한국말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실제로 쓴다. 근데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give out이라는 동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대부분 진짜 그냥 본동사로만 쓰려고 하신다. 이 나눠주다라는 말이 누구한테 뭐를 나눠주다 이렇게 본동사로만 딱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모양으로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공부를 하실 때 예문 3개를 만드실 때 실제로 다양한 모양으로 쓰려고 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다양한 모양으로 쓰라고 하게 되면 이 다양한 모양도 좀 정해지더라고요, 학생들이. 그쵸. 근데 자기가 쓰는 모양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꼭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적어놓은 이유가 아마도 이 한국말을 보게 되면 그래 이거는 영작 어떻게 하면 되지? 요거는 또 뭐라고 하면 되지? 어떻게 만들면 되지? 이거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 물론 그걸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제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문으로 제가 예문을 이렇게 다 적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지웠어요.
일부러 여러분한테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문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런 영상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좀 전달하고 싶은 영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는 나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기억 잘한다? 그쵸.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썰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쵸. 예를 들면은, 단어들을 어려운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죠. 그쵸.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달달달 외우면은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입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안 뻐벅거리고 나오냐,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맨 처음에 그 기본 개념에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냥 단순 외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쵸.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떠올리고 이렇게 안 해도 나는 충분히 기억을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이런 분들이 단어를 많이 아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가장 많은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그냥 무작정 그렇죠, 시간을 꼬라박으신 거예요. 그렇죠. 막 외우려고 진짜 엄청 노력을 하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법 안 하더라도 이제 외워지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이제 많은 단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입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죠? 이걸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잘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드시게 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 중에서 무작정 시간을 꼬라박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단어를 많이 모르더라도 조금 어려운 단어, 그쵸? 일상에서 잘 떠오를 법하지 않은 단어들을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몇 개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요런 단어는 나는 좀 어려운데 일상에서 잘 안 떠올 법한데도 나는 이거는 기억하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면, 아마 제가 아까 전에 The More the Merrier, Merry Christmas 이럴 때 Merry라는 단어를 알려드렸을 때 그 느낌이랑 비슷하실 거예요. 재밌어서. 그쵸? 신기해서. 요렇게 말하는구나. 요렇게 신기하신 것들은 실제로 기억에 잘 남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셔야 될 단어들이 전부 다 재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단어들은 실제로 좀 한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기억나는 거는 그냥 재미있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써보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의 단어들이 여러분들 레벨을 결정하는, 그쵸?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기본이 되는 이런 단어들은 재미가 없는 단어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어서 신기해서 단어 좀 기억한다고, 몇 개 기억한다고, 혹은 많게는 몇십 개 기억한다고 해서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나는 기억해,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까 The More the Merrier 이거 말고, 그쵸? 여러분들 혹시 원어민들이 쭈꾸미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쭈꾸미. 여러분들 쭈꾸미라는 단어가 실제로 영어에는 정확하게 없어요. 그 쭈꾸미라는 단어를 Baby Octopus라고 불러요. 그 Baby Octopus라고 부르거든요. 저 적어볼까요? 쭈꾸미를 쭈꾸미인가요? 어쨌든 쭈꾸미를 Baby, 그쵸? octopus. 그쵸? 베이비 octopus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게 그냥 작은 문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이 단어 요즘 많이 아시던데, 그 어묵을 영어로 뭐라고 원어민들이 부르냐면 fish cake라고 불러요. fish cake. 그쵸? 예, fish cake는 요즘 많이 아시던데, 이제는 쭈꾸미는 잘 모르시나요? 원어민들이 실제로 그거를 자기 나라에는 잘 없어서 그런가 봐요. 딱 봤을 때 그냥 베이비 octopus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나라에서는 자주 보기가 힘드니까 만들어낸 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떠오르는데, 또 재미로 하나 알려드리게 되면, 만들어낸 말, 이거를 made up word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 인피니티 월, 그 어벤져스 영화 좋아하시면은 아마 그 프리뷰, 그 트레일러, 그 예고편에서 그 스파이더맨이, 그쵸, made up use, made up fake name 이렇게 하면서 쓰시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마 이 baby octopus라는 단어는 made up name일 가능성이 커요. 정확하게 있는 명칭이 아니고 원어민들이 자주 못 보던 거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게 그냥 baby octopus. 그래서 baby octopus라고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원어민들한테 얘기하면 뭔지 딱 알아요.
아니면 뭐 쭈꾸미라고 한국말로 알겠죠. 그런데 얘를 영어 명칭이 있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의 원어민들이 뭐 모를 거예요. 왜냐면 영어에 있는 단어가 영어로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무슨 학술 명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나라에서 자주 보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처럼 쭈꾸미를 베이비 옥토퍼스라고 부른다는 걸 아시게 되게 되면 분명히 재밌으니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재밌어서 기억나는 것과 그쵸? 실제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재밌는 것들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쵸?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쵸? 요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잘난 척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단어 쓰게 되면 잘하게 들리겠지라고 하는 이런 잘난 척이 아마도 어떤 이런 과정을 그쵸, 겪으시더라도 기억을 잘 하고 있고 물론 그 기억을 한 단어를 잘 쓴다고 하게 되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아는 단어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뭔가 잘난 척을 한다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 잘난 척을 한다는 거를 제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관심이 있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한 문제가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단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기본 단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크세요. 조금 어려운 단어, 어려운 표현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잘하게 들리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레벨에서 벗어나는 조금 어려운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약간 좀 건방짐이라고 할까요? 잘난 척기가 있으신 분들한테 실제로 말하기를 시켜보게 되게 되면 뭐 어려운 단어들이 중간중간 나오긴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표현을 쓰기까지의 과정 그 단어들을 충분히 받쳐줘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100%예요. 이렇게 잘난 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기본적인 것까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뭐 1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작정 시간 또 엄청 많이 하셨으면 실제로 뭐 제 방법대로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입에서 잘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높아시게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관심이 많아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 이제 자기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예를 들면 이 분야에 있는 어려운 단어들 근데 이 분야 말고는 자기는 좀 단어를 잘 모른다. 이런데 이 분야만큼은 내가 관심이 많아서 영어 공부할 때 예를 들면 단어들을 많이 공부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마음도 더 갈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항상 자기가 관심 있는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관심이 없어 하고 남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본인이 관심 없어 하는 그럴 만한 그렇죠. 관심이 없어 할 만한 주제를 공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서 나오는 관심이 있어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기 레벨을 뒷받침할 만한 정도의 수준은 되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야 이런 분들을 간혹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이 주제에 관해서 딱 얘기를 할 때는 말을 잘 하시고 이 주제를 벗어나시게 되면 말을 잘 못하시고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영어 말하기 공부를 할 때 자기의 관심 있어 하는 분야만 좀 위주로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근데 이런 부분도 이분들을 왜 지금 얘기하냐면 이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분들의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관심이 가서 공부한 거지만 실제로 결과물이 흡사해요. 그러니까 요 분야에서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야를 따지기보다는 예를 들면 단어의 수준이나 표현을 쓰는 수준 요 어려운 거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건데 이 관심이 있어서 요런 분야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요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 내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기본적인 거가 어려운 거가 다 잘 쓰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분야를 벗어난 다른 분야를 얘기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나는 기억을 잘한다라고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분 중에서 그 근거가 자기가 관심이 많아서 거기 분야에서 단어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면 꼭 내가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를 얘기를 할 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잘 나오는지 꼭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조금 이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높아심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의어죠. 유의어.
유의어 공부. 실제로 이 유의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으세요. 근데 왜 이 유의어 공부를 지금 이번에 단어 공부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냐면 이 유의어를 공부하는 시기가 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자, 어떤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 있는데, 그쵸.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세 가지가 있다고 칠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예를.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수업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 interesting, 가장 기본적인 interesting, 이 interesting의 단어하고, 그쵸. 여러분, intrigue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 intriguing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intrigue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interest라는 단어랑 intrigue 이 단어는 사실 거의 흡사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유의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interesting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 intriguing 아니면 intrigued 아니면 intrigue 이 단어가 실제로 원형은 이제 intrigue거든요. intrigue거든요. 자, intrigue 이 단어인데 실제로 이제 interesting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interesting을 내가 잘 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ntriguing을 공부하는 거는 저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의어를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포장을 잘할까에 좀 집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interesting이란 단어를 제대로 내가 쓰는지 안 쓰는지. 자, interesting도 있고 모양이 바뀌면 interested도 있고 tid도 있고 interest란 단어를 잘 쓰진 않지만 타동사로 쓰기도 하고 명사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단어를 제대로 내가 잘 쓰는지 확인 안 하고 나는 interesting을 그냥 잘 쓰니까 그쵸? 이거 interesting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interesting 말고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좀 쓰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intriguing 이런 단어를 공부한다든지 저는 사실 이 유의어 공부하는 시기는 실제로 이제 기본적인 단어, 제가 이제 처음에 알려드렸던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종류 중에서 제가 양보를 많이 해도 많이 상세한 단어 정도까지는 섭렵을 하신 분들께서 조금 내가 쓰는 단어만 쓰는 것 같다 이래서 유의어를 공부를 하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정도의 단어 수준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 단어는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단어를 쓸 줄 아는 폭이 좁으신 분들이 넓으신 분들이 아니고 이 넓다라는 개념은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 수준으로 봤을 때 많이 상세한 단어 정도까지는 섭렵하신 분들은 좀 폭이 넓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폭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 유의어를 공부를 하려고 유의어를 찾으시고 이러신 거는 크게 제 생각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8번의 유의어 공부하는 게 제가 영어에 대한 너무 불편한 진실 이 세 번째 영상에서 얘기할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너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그냥 예를 들면 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단어를 잘 쓰기 때문에 이 단어는 너무 평범한 것 같아. 그쵸? 이 단어는 너무 평범하니까 조금 어려운 거를 써봐야 되겠어. 이렇게 할 레벨은 실제로 포장을 하는 단계인데 그러면 자기가 포장을 할 만한 자기 레벨을 포장을 할 만한 레벨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제가 이런 분들은 유의어를 공부하겠다는 분들은 실제로 좀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분들, 이제 좀 건방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자기 레벨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웬만한 자기 이야기, 웬만한 자기 일상 이야기, 혹은 일상을 벗어나서 조금 비일상적인 이야기, 비일상 이야기, 혹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 자기의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웬만한 이야기들은 다 할 수 있는 분들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의어 공부를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냥 재미로 하시는 건 괜찮은데, 재미로 하는 것까지 제가 말리긴 힘든데, 실제로 여러분들 레벨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사실 이제 제 학생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사전을 찾으면 이 단어도 나오고 이 단어도 나오고 이 단어도 나온다. 물론 이제 사전 보는 법은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할 건데 어떤 한국말을 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단어 중에서 내가 한 개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랜덤으로 뽑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익숙한 단어가 있으면 그쵸? 익숙한 단어가 있으면
익숙한 단어를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그 익숙한 단어가 너무 빈번하게 쓰기 때문에, 그쵸? 다른 단어로 바꿔 쓰고 싶으시면은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들을 다 좀 포괄적으로 잘 쓰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포장하는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좀 더 제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단어 공부 세 번째 영상 2부를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찍게 되게 되면 좀 더 예문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좀 필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될 법한 예문 정도만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2부를 제가 찍을 거고요. 이 2부가 없게 되게 되면 또 진도에 맞게끔, 단어 공부는 이제 4편으로 넘어가겠죠. 그쵸? 4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단어 공부를 시켰던 학생들한테서 나왔던, 그쵸? 공통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도 또 여러분들께 아마 알려드리게 되게 되면 나도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또 꽤 길었지만 또 주절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신다고 수고하셨어요.